나무에 가시 있는 거 있죠? 그거예요. 딱 봐도요. 좀 따가울 것 같아요. 사막. 진짜 더울 것 같아요. 엄마를 때는 여기서 물 떠먹는 게 좋겠어요. 나무 같아요. 나뭇잎이 없는 나무도 있어요. 앙상한 겨울나무의 가시인가 하면 초록빛 여름숲도 닮은 곳. 다양한 표정을 가진 이곳은 도대체 어딜까요? 바로 갯벌입니다. 하루 2번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내는 기적. 하루의 절반은 바다, 절반은 육지가 되는 곳. 이 갯벌에서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지구에 몇 남지 않은 희귀한 새들이 날아들고 멸종위기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죠. 이처럼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갯벌. 우리의 갯벌이 다음 세대에 꼭 물려줘야 할 유산으로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갯벌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바지락이나 낙지, 그리고 염전 같은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친숙한 갯벌. 그런데 지난 7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라는 것이 이유였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이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은 4곳. 과연 무엇이 세계를 감동하게 한 걸까요? 사진작가 신병문 씨가 촬영에 나섭니다. 그는 하늘에 날아올라 우리나라 곳곳의 숨은 비경을 담아내는 작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매료된 장소는 다름 아닌 갯벌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육지와 바다가 함께 만든 무늬. 신이 있다면 신이 만든 하나의 작품, 캠퍼스 뭐 이런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는 없죠. 하늘에서 갯벌을 바라본 지 10년. 여전히 그를 날게 하는 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의 작품입니다. 이 풍경에 닿는 길은 험난하지만 거센 바람도 견뎌낼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갯벌은 평면이잖아요. 평면은 사실 내 눈앞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영어도 머더 플랫이라 하잖아요. 플랫, 편편하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게 내려다보면 입체적으로 보이죠. 신안의 어디 섬에서는 겨울에 앙상한 나무 가지를 본 적이 있고요.
이 무안 쪽에서는 어떤 녹색의 잎이 무성한 그런 여름 나무를 본 적이 있고요. 저쪽 한평에서는 완벽한 하트 모양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이곳은 두 가지 세상이 공존합니다. 바다가 되기도 하고 육지가 되기도 하죠. 밀물과 썰물이 오가는 바다에 강이 흙을 실어옵니다. 8,000년의 시간 동안 흙이 쌓이고 쌓여 이 갯벌이 되었죠. 아주 큰 조차라든지 혹은 그 완만한 해저 지형이라든지 또 끊임없는 그 부유물의 그 공급 같은 그런 그 몇 가지 그 사항들이 아주 조화롭게 그 어우러져야만 그 갯벌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 5군데 아주 중요한 갯벌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갯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금강하구에 자리한 유부도.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도 되지 않은 작은 섬이지만 섬의 20배가 넘는 광활한 갯벌을 품고 있습니다. 유부도에 사는 100여 명의 주민들은 물이 들고 나는 시간에 맞춰 살아갑니다. 여름 내 이어지던 금어기가 끝나고 백합잡이가 한창인데요. 백합은 그레라고 불리는 도구로 찾아냅니다. 맛이 좋아 값이 꽤 나가는 백합. 어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갯벌의 선물입니다. 갯벌에 기대 살아가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새들에게 갯벌은 먹잇감이 많은 풍요로운 곳이죠. 새가 나타나자 눈치 빠른 개들이 순식간에 몸을 숨깁니다. 알락꼬리 마도요는 노련한 사냥꾼. 머리 길이의 3배나 되는 길고 굽은 부리로 구멍에 숨어있는 개를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사냥에 성공한 알락꼬리 마도요는 개의 집게발을 먹기 좋게 잘라내고 여유 있게 성찬을 즐깁니다. 흰 물대새는 갯벌에서 100m 달리기 대표 선수죠. 부리가 짧은 대신 빠른 다리를 이용해 먹잇감을 잡을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새들이 갯벌을 찾아오는 이유는 개뿐만이 아닙니다. 갯벌에 굴을 파고 사는 갯지렁이. 갯꿩이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물들의 높은 서식 밀도는 해마다 많은 새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갯벌을 쉼터로 삼는 새는 약 39만 마리. 철 따라 알래스카와 호주를 오가는 도요새는 지구 반바퀴를 이동하는 도중에 이곳에 들러 먹이를 먹고 쉬어갑니다. 식사 시간은 하루에 2번. 헤엄을 칠 수 없는 도요새는 물끝선을 따라 움직이며 사냥을 합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잠기지 않은 갯벌을 찾아 휴식을 취합니다. 육지의 천적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죠.
검은 주걱 모양의 부리가 있는 넓적부리도요. 전 세계에 4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귀한 손님입니다. 동아시아에 만여 마리만 남은 멸종 위기종 검은머리 물대새도 날씨가 쌀쌀해지면 유부도로 모여듭니다. 검은 연미복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듯한 검은머리 물대새는 귀여운 목소리를 뽐내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금강하구에 자리한 유부도는 영양이 풍부한 부유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펄과 모래갯벌이 섞여 있어 갯지렁이와 조개 등 서식하는 저서생물이 풍부하죠. 수만 킬로미터를 날며 지친 새들에게 갯벌은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공간입니다. 봄이면 이곳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겠네요.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가장 큰 이유는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세계적인 중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북쪽과 남쪽으로 가는 새들이 먹고 쉬어갈 갯벌이 사라진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So the tidal flats in Korea and largely around the Yellow Sea are critically important because particularly on northward migration, the birds need to replenish their energy after flying up northward to the Yellow Sea. So if we were to lose these tidal flat areas, then the migration pattern would stop. It is imperative that this area is available for the birds. 새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로운 한국의 갯벌. 미세한 입자의 펄 위로 갯골이 새겨진 이곳은 순천 갯벌입니다. 바닷물이 닿을 듯한 곳에 푸른 융단처럼 펼쳐진 농경지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너른 갯벌이었는데요. 쌀이 부족하던 시절 농사를 짓기 위해 메워야 했던 갯벌.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벼를 가꾸던 농부들은 이제 귀한 손님을 위해 풀을 뱁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흑두루미 영농단. 이 논에서는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풀을 좋아하는 대식가 우렁이가 열심히 잡초 제거를 돕고 있는데요. 친환경으로 벼를 키우기 위해서죠. 농부들은 여름 내 땀방울을 흘리며 귀한 새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10월 15일경 되면은 우리 관측소에서 전망대에서 알려져요. 새가 지금 일진이 왔다. 제일 귀중한 손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를 되게끔 만들어요. 전국에 자기들이 이제 연락을 한가 봐요. 순천만에 가면 먹을 거 많다. 먹자.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서 개체수를 아주 레시피를 올려버렸죠. 갯벌에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손님, 순천만의 진객 흑두루미가 도착했습니다.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인 흑두루미는 시베리아에서 번식한 뒤 겨울을 날아 순천에 오는데요.
1996년엔 65마리뿐이었다는 흑두루미. 하지만 지난해에는 새끼까지 3,000마리가 넘는 흑두루미가 찾아왔습니다. 어민들은 전통 방식으로 갯벌을 해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잡습니다. 덕분에 풍요로운 순천만 갯벌의 손님 흑두루미는 이곳에서 겨우내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낮에는 논에서, 저녁이면 갯벌에서 만찬을 즐기죠. 육지의 천적으로부터 안전한 갯벌은 훌륭한 쉼터이기도 합니다. 흑두루미 가족은 이곳에서 다가올 봄의 긴 여행을 준비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새가 많이 오는 곳, 새가 평화롭게 사는 동네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다. 그러니까 새가 있다 그 말은 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새하고 먹이 연쇄에 관계된 모든 생물들이 살아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새지만 미생물부터 시작하면 가장 하위 단계의 먹이 단계에서부터 상위, 고위 먹이 단계까지가 다 같이 어울려 있다. 거기에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유부도 갯벌에 흰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그 사이 몸무게를 한껏 늘렸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대열을 갖춘 군인들처럼 줄지어 선 녀석들. 긴 여행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무리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언제나 그랬듯 이 풍요로운 갯벌을 다시 찾아올 겁니다. 생태계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먹이사슬의 한 축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의 미생물을 먹고 살아가는 조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갯벌이 오염돼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미생물이 살 수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조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 조개를 먹고 살아가는 새들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될 겁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갯벌. 이 갯벌에는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의 갯벌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동식물의 터전이 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갯벌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매일 2번 바닷물이 밀려나고 갯벌이 드러나면 땅속에 숨어있던 다양한 생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뜨거운 여름, 뙤약볕 아래 그늘 하나 없지만 질퍽한 펄을 좋아하는 생물들에게 갯벌은 천국입니다. 칠개가 집을 나섭니다. 기다리던 사랑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펄 속의 유기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짝을 찾아 구해야 합니다. 칠개들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새 집을 찾아 나서는 녀석이 있습니다.
짱뚱어죠. 툭 튀어나온 눈에 온몸에 점점이 박혀있는 에메랄드빛 무늬. 몸길이 18cm의 날카로운 일발을 가진 이 녀석은 독특한 외모를 가졌는데요. 짱뚱어는 수영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지느러미를 발처럼 이용해 육지도 자유롭게 다닙니다. 수륙 양용의 제주꾼이죠. 짱뚱어의 식사 메뉴는 펄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 펄의 입자가 고운 순천 갯벌은 짱뚱어가 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개의 눈치를 살피는 짱뚱어.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새 집을 발견한 모양이죠. 드디어 7개의 집을 차지한 짱뚱어. 하지만 쉽게 집을 내어줄 7개가 아닙니다. 독립생활을 하는 짱뚱어는 영역에 민감합니다. 누군가 영역을 침범하면 입을 크게 벌려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상대의 기를 죽이려고 등 지느러미를 고추 세웁니다. 싸움은 한쪽이 물러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한 방 제대로 맞은 짱뚱어. 결국 등 지느러미를 내리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싸움에서 이긴 짱뚱어는 새 집에서 안락한 휴식을 즐깁니다. 칠개의 번식기가 끝나는 가을이 되면 뻘배를 탄 어부들이 갯벌을 찾습니다. 막둥이 아들을 말하자면 살살 꼬셔갖고 돼지가 올라와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흙에 만들어 보소. 뻘배를 타고 질퍽한 갯벌을 오간 지 60년. 아름답고 풍요로운 바다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건 부부의 오랜 꿈입니다. 사남매를 모자람 없이 먹이고 대학까지 보내게 해준 고마운 바다의 선물. 그물마다 7개가 가득 풍년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갯벌은 사람들의 삶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황금 모장이죠. 바다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저 칠개가 나와갖고 큰 복이 된 거예요. 우리 어촌 마을이 청정 지역으로 이제 깨끗이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이 칠개나 말하자면 생선이나 고기들이 말하자면 갯벌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양한 생명이 숨쉰다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도 이로운 일입니다. 고향 서천에서 갯벌 지킴이로 활동 중인 유승배 씨. 운동장이 없던 시절 너른 갯벌은 훌륭한 놀이터였습니다. 금강에서 가까운 서천은 모래 갯벌이 넓게 분포해 있는데요. 강이 실어온 영양 염류가 풍부합니다. 이는 생물들의 먹이원이 많다는 뜻이죠.
모래 갯벌의 귀여운 터줏대감 염난개. 부회를 하거나 싸움을 할 때는 만세 부르듯 집게발을 듭니다. 염난개는 식사하는 모습도 특이합니다. 마치 모래로 경단을 빚는 것 같은데요. 모래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빼먹고 동그랗게 만든 모래알을 뱉어내는 겁니다. 유승배 씨는 이러한 갯벌 생물들의 활동이 신비롭기만 합니다. 염난개라 그래서 먹이 활동한 흔적입니다. 모래나 볼에 들어있는 미네랄 등을 먹고 뱉어내면서 먹이 활동을 한 흔적입니다.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 갯벌. 염난개는 모래 속의 유기물만 먹고 깨끗한 모래를 뱉어내는 갯벌의 청소부입니다. 조용한 듯하지만 수많은 작은 생명이 꿈틀거리며 오늘도 갯벌을 숨쉬게 합니다. (30가구가) 사는 작은 섬 유부도. 조개를 캐러 나온 사람들은 바닥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숨구멍을 찾기 위해서죠. 이런 거 긴가 아닌가는 모르는데 아닌 거다. 아닌 거야. 저게 아니야. 여기도 이래. 탈게. 이것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봐요. 이런 것은 싸지 싸. 어느새 망태에 조개가 가득합니다. 생합이라고도 하고 백합이라고도 하고 그래. 얼른 찍으셔. 20kg 잡아야지. 20kg 잡으려 얼른 잡아야 돼. 너무 파기 전에. 백합은 몸을 숨기기 위해 갯벌 속에 굴을 파는데요. 이런 행동도 바다를 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조개가 오고 가면서 깊은 펄 속에 산소가 공급되고 바닷물 속의 플랑크톤을 먹을 때마다 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조개 같은 경우는 1시간에 2리터 이상을 이렇게 필터하거든요. 이런 행위 자체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오염 물질들이 이제 조개가 흡수하고 깨끗한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자연 갯벌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정화를 해주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Thousands of islands are scattered across an area of over 1,000 square kilometers, like a fishing net spread out to sea. 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거의 위협에 처한 22종의 동식물을 포함하여 2,150종의 동식물이 보고된 높은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드넓은 바다. 신안의 갯벌은 그 수많은 섬들 사이를 이어줍니다. 신안의 섬들은 1억 년 전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오랜 세월 퇴적층이 쌓여 전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갯벌이 만들어진 이곳은 에메랄드빛으로 물든 갯골이 장관을 이룹니다. 신안 갯벌엔 숨겨진 명물도 있습니다. 낙지가 있는데, 낙지가 있어. 여기 낙지. 오로지 가래삽 하나만 있으면 되는 맨손 어업은 오래된 낙지잡이 방법이죠. 펄 속의 낙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을 낙지는 누운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보양식이었는데요. 건강한 갯벌이 주는 선물입니다. 뻘이 좋아서 싱싱하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안 길고 몽땅해도 맛이 있으니까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질 거지만은 신안 갯벌이 모든 이 생물이 이 가지기라 오염 안 되고 청정 지역이라 모든 생물이 많이 나와요. 한국의 갯벌은 곧 삶의 터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독특한 삶의 방식은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서둘러 육지로 향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주로 피부 호흡을 하는 말뚝 망둥어죠. 짱뚱어와 달리 말뚝 망둥어는 육식을 합니다. 갯지렁이 하나를 두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선 양보란 없습니다. 시끌벅적하던 갯벌에도 밤이 왔습니다. 이제 밤바다의 포식자 낙지가 활동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갯벌 바닥을 훑으며 먹이를 찾는 낙지. 8개의 다리를 이용해 주변에 있는 굴을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습니다. 농개 한 마리가 급히 도망을 칩니다. 농개의 움직임을 포착한 낙지는 촘촘히 박혀있는 빨판으로 농개를 잡아냅니다. 엄청난 힘으로 농개의 딱딱한 집게조차 순식간에 부수어 먹죠. 낙지는 사냥이 끝나면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갑니다. 몸에 딱 맞는 굴을 판 낙지는 굴의 천장에 무언가를 붙이고 있습니다. 낙지가 제 몸에서 빼낸 실로 정성스레 붙이고 있는 건 바로 낙지의 알입니다. 어미 낙지는 한 번에 80개에서 90개의 알을 낳는데요. 모성애가 강한 낙지는 부화할 때까지 100일 동안 알을 지킵니다. 갯벌의 시간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워내며 흐릅니다. 소금기 있는 땅에 뿌리 내리는 염생식물이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이곳. 신안의 섬 증도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이곳은 국내에서 가장 큰 단일 염전.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천일염이 1년이면 15,000톤이 된다고 합니다. 소금을 만들려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 지역 바닷물이 염도가 한 2도 정도 됩니다. 그 바닷물을 25도 정도 농축이 돼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기간은 20일에서 한 달 정도가 돼요. 바닷물을 씨앗 삼고 햇빛과 바람을 거름 삼고 거기에 염부들의 땀방울을 더한 후에야 소금꽃이 핍니다. 하지만 소금 맛을 결정하는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갯벌. 갯벌의 유기물은 소금에 미네랄을 더해 맛을 더 풍부하게 합니다.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을 정착시키고 소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만든 증도의 염전. 인간에게도 자연에게도 아낌없이 넉넉한 이곳은 우리의 갯벌입니다. 육지와 바다, 그 사이에 자리한 갯벌.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갯벌을 막아서 농경지나 산업단지로 만들어 왔는데요. 그 결과 여의도의 248배, 즉 서울 면적의 버금가는 갯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갯벌의 가치가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갯벌은 농경지보다 무려 100배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졌다고 하죠. 뿐만 아닙니다. 갯벌은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바로 이 갯벌이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4곳뿐 아니라 서남의 지역 곳곳에 넓은 갯벌이 있습니다. 인천의 한 갯벌을 찾은 서울대 연구팀. 하나, 둘, 셋. 서서히. 그렇지. 그대로 버텨. 더. 잘하고 있어. 갯벌에서 1m의 퇴적물을 채취합니다. 하나, 둘, 셋. 갯벌 퇴적물의 성분을 분석해 갯벌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 부분에 그 퇴적물이 많이 붙어 있죠. 이 칠면초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 퇴적물로 이제 탄소를 유입을 시켜요. 그러면 이 퇴적물 결국에는 이 칠면초로 인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여름이 깊어지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듯이 칠면초가 붉게 물듭니다. 갯벌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은 숲의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죠. 서울대 연구팀은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는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 흡수량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4년간 20여 곳의 갯벌 퇴적물을 채취하고 분석했습니다. 각 지역 갯벌의 퇴적물을 건조시킨 후 퇴적물에 담긴 탄소량을 측정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갯벌은 매년 3만 톤이 넘는 탄소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갯벌이 흡수해 머금고 있는 탄소는 1,300만 톤에 달했습니다. 매년 쌓이는 양을 계산해서 저희가 탄소 흡수량 이제 계산을 했는데 22만 톤에서 23만 톤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을 해마다 격리한다는 뜻이에요. 매년 22만 톤, 매년 승용차 11만 대, 그죠? 블루카본이란 갯벌의 해양 생태계와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의 식물이 흡수하는 탄소를 말합니다. 숲의 나무들처럼 해양의 생물들도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게다가 탄소 흡수 속도는 숲보다 최대 50배나 빠르죠. 한국의 갯벌은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흡수하죠. 이건 승용차 11만 대가 1년간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과 맞먹습니다. 만약 갯벌이 사라진다면 이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기후위기의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우리는 이미 넓은 갯벌을 잃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간척과 매립으로 전체 갯벌의 22%가 사라졌습니다. 갯벌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갈 곳을 잃은 새들은 그렇게 갯벌과 함께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허브 새만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33.9km,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방조제가 세워지기 전 넓은 갯벌이었던 이곳은 잼버리 대회 준비로 공사가 한창인데요. 처음엔 농지를 만든다며 메운 바다였습니다. 한때 황금어장을 누비던 배가 담수호 위를 달립니다. 잼버리 공사 부지 옆 마을에 사는 이태종 씨. 대를 이어 어부로 생활하던 그는 이곳에서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방조제로 막힌 물은 죽음의 호수가 되었죠. 요새날 이 새만금 갯벌이 고창 유네스코에 올라 갯벌 몇 배 크기가 크고 청정 지역이고 그런데 다 망했지 뭐.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자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고인 것들은 전부 썩어버렸죠. 이 속에는 이 봐봐, 이거 완전히 썩었잖아요. 응? 어디를 파도 그래, 어디를 파도. 이 썩은 거야. 요수기 빠른 그 물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 이제 조개가 살고 땅 뒤집거리고 해서 이 뻘이 살아나야 되는데 가만히 정체돼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이걸 호수라고도 볼 것도 없어. 그냥 저기 정화조.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농토를 늘려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용도는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위해 담수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죠. 하지만 갯벌을 잃은 자리에 생긴 태양광 패널은 물새들의 쉼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철새가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들의 쉼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물새들은 그냥 물똥을 쫙쫙 싸버려. 고기 잡아먹고 하얀 물똥을 싸다 보니까 그 물똥이 저 태양광, 수상 태양광 표면 위에 있고 바로바로 씻어내지 않으면 굳어서 부식화되죠. 새들은 몸속의 자기장으로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때문에 새들은 여전히 새만금으로 옵니다.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수라 갯벌. 하지만 신공항 예정 부지로 선정되며 이마저 매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흰발 농개가 집을 지은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지만 얼마 못 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흰발농개 멸종위기 2급이고 과거에 새만금에도 이 라인에 상당히 많은 개체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염생식물이 덮이고 그다음 바닷물이 거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보다 좀 좋지 않은 상태죠, 지금. 흰발 농개뿐만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잘 보이네요, 계속. 어디? 바로 앞에. 또 다른 멸종 위기종.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금개구리입니다. 금개구리에게도 이 갯벌이 필요합니다. 이미 매립한 장소를 어떤 활성화 방안을 좀 고민하고 기존에 이렇게 남아있는 곳은 정말 지역에 다시 갯벌로 남겨주고 이 수라갯벌, 즉 새만금 갯벌도 한국의 갯벌이라는 걸 절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만금 갯벌은 오늘도 매립 중입니다. 새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넓적한 부리로 먹이를 찾는 저어새도 보이네요. 멸종위기 1급 저어새는 아직 더 나은 보금자리를 찾지 못했나 봅니다.
곰소만에 위치한 고창 갯벌. 이곳은 국내 최초의 역간척 지역입니다. 80년대 제방을 쌓아 양식장을 만들며 갯벌은 사라졌습니다. 2010년 고창군은 3m의 제방을 허물었습니다. 그러자 갯벌은 살아나기 시작했죠. 저기 끝에까지 칠면초가 자라고 있는 곳, 그쪽까지가 예전에 간척을 해서 양식장을 사용했던 그 끝지점입니다. 흰발롱개나 이런 멸종위기종들이 다시 이제 여러 가까운 쪽에 다시 서식하게 됐어요. 갯벌에 칠면초가 돋아나고 개들이 돌아왔습니다. 커다란 흰발을 뽐내는 이 녀석은 고창 갯벌의 상징인 흰발 농개. 마치 춤을 추는 듯 흰발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구애 활동이죠. 본격적으로 짝짓기를 하기 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요. 이제 암컷을 유혹할 차례. 집게다리를 힘껏 들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합니다. 수컷과 달리 큰 집게발이 없는 암컷. 먹이 활동을 하며 수컷들을 살핍니다. 수컷은 분주하게 큰 집게다리를 청소합니다. 크기도 중요하지만 반짝이는 다리는 암컷의 눈에 잘 띄죠. 드디어 개 한 쌍이 신방에 들어갑니다. 인간의 필요로 희생된 갯벌을 자연에 되돌려주자 다시 이곳을 찾는 새들도 많아졌습니다. 다시 살아나 세계 자연유산이 된 이 갯벌에서 서새가 마음 편히 먹이를 찾습니다. 관심 갖고 노력한 끝에 이제 자연유산이 됐는데 상당히 기쁘고 앞으로 이제 이런 갯벌이 더 이제 잘 보존하고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됐잖아요. 세계가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고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나그네 새들이나 철새들이 머물렀다 가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새롭게 등재된 한국의 갯벌. 유산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가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어떤 모습의 갯벌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현 세대는 인간 행동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하지 않는 지구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다. 모든 과학 기술 진보가 지구 생명체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In order to ensure that future generations benefit from the richness of the Earth's ecosystems, the present generation should stri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eserve living conditions, particularly the quality and integrity of the environment. 미래 세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